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추석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만한 두 가지 종목, 영풍과 고려 아연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 연휴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처음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이라는 회사가 있고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이제 별개로 원래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영풍은 이제 창업자가 장씨 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 아연은 최씨 일가가 창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풍은 이제 영풍문고 비롯해서 영풍 정밀, 영풍 제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고려 아연은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비철 금속을 재련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비철 금속이라고 하면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의 어떤 재련, 가공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 은, 동, 그다음에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아연인데, 아연을 갖다가 철강 도금에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비철 금속 관련해서 이 고려 아연이 지배권을 갖고 있냐면 세계 1위예요. 거의 세계 1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가장 갑질로 유명한 그 유명한 포스코조차도 고려 아연한테는 찍소리를 못할 정도다라고 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고려 아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 아연의 지배력은 우선은 최씨 일가가 창업주기 때문에 이쪽이 막강합니다. 굉장히 막강한데, 장씨 일가와 이제 최씨 일가는 뭘 하고 있다? 그 어르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공업 관계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풍의 실적, 고려 아연의 실적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고려 아연의 실적이 월등합니다. 자, 이제 창업주들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2세한테 물려주고 그 2세는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 고려 아연이 이제 3세 경영인이 취임을 한 게 2019년인데 이때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영풍하고 같이 해서는 우리 사업이 더 번창하긴커녕 정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혼자 뛰쳐나가도 얼마든지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영풍하고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열 분리를 추진한 게 2019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거꾸로 보면 뭐예요? 영풍 입장에서는 영풍이 지금 최대 지주사거든요. 영풍이 최대 지주사. 그 다음에 중간 지주사로 고려 아연이 있고, 이 고려 아연에서 파생되고 있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갖다가 밑에 자회사 쪽을 또 키우고 있는 이 연결회계상의 가장 중요한 지분이 고려 아연이란 얘기예요. 자, 얘네가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풍이라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 아연이 계열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고려 아연을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 아연의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아연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 9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5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11조 8천억, 영업이익은 거의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영풍을 보겠습니다. 영풍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이 3조 7천억, 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업이익 보십시오. 2021년 적자, 2022년 700억 가까운 이익. 자, 작년 기준 1,700억 적자예요. 이게 고려 아연의 연결 회계 종속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영풍은 거의 무슨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남길까,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 정도의 엉터리 경영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아연의 경영 분리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각자의 사정이고, 주주분들 혹시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객관적인 내용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 아연은 이제 우호 지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LG, 그다음에 한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현대자동차 그룹 등등이 우호 지분으로 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얘네는 여기에 지분을 태우면서 지금 안정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풍 같은 경우는 고려 아연의 최대 주주라고 했잖아요. 최대 주주. 자, 이거 플러스 알파 더 많이 지배력을 행사할 만한 지분을 확보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자, 그 이후에 뭐 할까요? 고려 아연의 이제 최 회장을 갖다가
축출을 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제 신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사업까지 우리가 공고하게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잡음 없이 고려 아연을 안고 영풍 쪽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사업권을 유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자, 그런데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영입하느냐? 사모펀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MBK 파트너스를 이제 우호 지분으로 영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영입이 이제 확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BK 파트너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모펀드입니다. 요즘 금투세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거랑 별개로 MBK 파트너스 이제 김병주 회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모펀드 큰 손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현재 우리나라 사재 기준, 그러니까 개인 돈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13조 원 넘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사모펀드로 엄청난 세를 불린 대표 대명사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BK에서 영풍을 도와주겠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고려아연 인수 작업에 한번 파트너로 행동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 아연을 관련해서 이제 MBK 파트너스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양가, 그러니까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지분은 서로가 장씨 마찬가지, 그러니까 최씨 마찬가지고 32% 정도예요. 서로 보유하고 있는 고려 아연 지분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0% 정도를 먼저 확보하는 사람 쪽에 과반 이상의 의결권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이 예고가 돼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18%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해서 우리 쪽 지분으로 인수 이제 영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대놓고 우리한테 주식수를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일반 주주분들이나 국민연금이나 대주주들이 이거 꿈쩍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영풍은 MBK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주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 현재 주식을, 그러니까 남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공개 매수를 했는데 이 공개 매수를 하기 직전 가격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고려아연 9월 12일까지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55만 6천 원이었어요. 55만 6천 원.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MBK 쪽에서 자, 우리가 최소 주식을 145만 주 정도를 우리가 인수를 할 거예요. 인수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55만 6천 원에 팔라고 하면은 향후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안 파실 거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제의 드리겠습니까? 제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추석 끝나고 나서 10월 달 접어들어서 10월 2일 날 내가 예고를 할게요. 10월 2일 날. 자, 10월 2일 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한 주당 66만 원에 매수할게.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도 잘 들으시고요. 고려 아연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이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55만 6천 원이잖아요. 자, 이제 한 열흘만 있다가 내가 공개적으로 66만 원에 매수할 테니까 매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요거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뭐예요? 우와, MBK라는 애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55만 원, 뭐 54만 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던 주가잖아. 이걸 갖다가 66만 원에 사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55만 원일 때 사려고 막 들어온 거지. 막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MBK는 최대 얼마까지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느냐? 자, 최대 2조 원까지 우리가 실탄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에 사겠다고 했죠? 자, 66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자, 66만 원에 우리가 최소로 확보하고 싶은 주식 수가 얼마냐? 145만 주라고 했어요. 145만 주. 자, 이거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1조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조 원. 자, 그런데 준비를 얼마 해놨어요? 2조 원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MBK 입장에서는 먼저 시장에 반응을 한번 본 겁니다. 너네 66만 원 산다 그러면 할 거야? 아니면 이게 좋은 일일 것 같니? 나쁜 일일 것 같니? 반응을 본 거죠.
66만 원 얘기가 나온 당일날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66만 6천 원으로 공개 매수 희망가를 이미 초과합니다. 초과. 자, 그러면 MBK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66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지금 66만 6천 원인데 66만 원에 사준다 그러면 이날 매수하신 분들 누가 팝니까? 이거 매도 누가 해요? 매도 안 하죠. 당연히 시장에 내놓으면 6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는 건데 66만 원에 MBK한테 팔라 그러면 6천 원 손해보면서 누가 팔겠냐고. 자, 그럼 이제 MBK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개 매수 가격을 이대로 책정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공개 매수 가격 66만 원 했는데 이미 주가가 초과해버렸네? 자, 그러면 추석이 끝나자마자 뭘 생각합니까? 자, 우호 지분 확보는 최소 145만 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실탄은 얼마 있다? 2조 원이 있어요. 근데 66만 원일 때 뭐다? 1조 원밖에 안 써도 이거 145만 주를 인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실탄 넉넉하니까 가격을 올려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올려서 부른다. 자,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공개 매수 가격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70만 원에 사도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66만 원에서 4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1조 원에서 이제 상향이 되겠죠. 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뭐 1조 500억 뭐 이 정도는 더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왜? 얘네의 마지노선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 최대 금액은 실타는 2조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시죠.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자, 2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145만 주를 무조건적으로 얘네 계획에 확보가 목적이에요. 확보 목적이라고 하면 이거 공개 매수가를 어디까지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얼마까지냐면 최대 2조 원 가지고 145만 주면 얼마냐? 138만 원까지. 그러니까 138만 원에 매수를 해야 2조 원을 다 쏟아부어서 145만 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45만 주는 뭐다? 목표 수량,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 확보의 최소 목표 수량인 거의 7%가량이 되는 거고 7%가량을 확보를 해야 고려아연 지금 최대 주주인 최 회장 등등의 우호 지분을 밀어내고 일대 최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최소 공개 매수 가격을 66만 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145만 주 확보가 먼저인지 아니면은 200만 주 확보가 목적인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공개 매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66만 원 최초 공개 매수 가격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영풍이 생각이 있고 정말로 고려 아연을 뺏기기 싫다. 얘는 뺏기면 망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초과를 하면 하더라도 우리가 고려 아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실탄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 제가 볼 때 공개 매수 가격의 기준은 80만 원 선을 이제 웃돌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의 목적은 뭐예요? 우선은 고려 아연의 지분을 자기네 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K가 확보하는 거지 장씨 일가의 영풍 쪽에다가 이걸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1차적으로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의 주식의 상당수를 MBK가 확보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뭐예요? 이 최 회장 일가를 만약에 축출해내고 고려아연 지배권을 가져왔어요. 자, 이 확보한 금액을 갖다가 또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이 영풍 쪽에다가 되팔려고 지금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사모펀드의 목적은 이거니까. 자, 그러면 80만 원에 만약에 공개 매수 성공했어요. 80만 원에 성공했어요. 자, 80만 원의 주식을 갖다가 145만 주 이상을 샀는데 이걸 갖다가 영풍 쪽에다 되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더 비싸게 팔 거예요? 더 싸게 팔 거예요? 남 좋은 일을 할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고려아연 그 가격은 8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제3자 사모펀드가 만약에 개입을 해서 우리가 현금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우선은 내 편이 누구야? 영풍이야? 영풍이야. 그럼 너네 몇 주 필요하니? 먼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적어도 7%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 그럼 145만 주? 7% 정도? 자, 그러면 7%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그럼 너네는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를 계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무조건 계산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공개 매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공개 매수 가격 66만 원도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가를 당일날 돌파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추석 이후에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지분 확보해야 되니까 공개 매수 가격을 70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자, 올렸을 때 주주들이 다시 한번 마음이 동해서 10월 2일 날 팔아볼까? 이게 만약에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70만 원부터 영풍과 MBK의 새로운 딜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고려아연 주가는 당연히 최저점이 70만 원부터 시작할 가능성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높은 거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만약에 최기호 회장이 여기에 참전을 해요. 우리도 고려아연 지분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의 우호 세력들과 함께 우리도 공개 매수에 우리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얘네가 70만 원 불러. 영풍이. 그러면 고려 쪽에서 72만 원 부릴 거고요. 얘네가 72만 원 불렀어. 그럼 얘네 얼마 부립니까? 75만 원 부릴 거고 얘네 75만 원 불렀어. 얘네 80만 원 부릴 거고 이렇게 이제 경쟁의 체제에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작됐다는 얘기고 그럴 경우에 이제 당장 MBK 파트너스가 66만 원 공개 매수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MBK만 참전을 할 겁니까? 영풍 입장에서 똥줄 타니까 다른 파트너를 또 얻어가지고 추가적인 공개 매수 더 상향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이거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뭐냐? 어떤 그 오야지가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내 지분 50%, 최대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해진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고려 아연이 지금 상태가 이렇고 지금 MBK 파트너스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고려 아연은 66만 원에 우리가 공개 매수한다. 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다시 요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 당일날 이제 차트상의 상한가가 이제 얼마냐면 6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24% 올라갔다가 19.7% 상승으로 윗골이 달린 마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7%는 이제 마감이 됐는데 왜 마감이 됐느냐? 공개 매수 가격이 60만 원인데 66만 6천 원까지 올랐잖아요. 66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미 초과됐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상실됐다라고 판단하니까 여기까지 간 건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고려 아연의 1.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도 인수하겠다고 MBK 쪽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영풍정밀을 매수를 하게 되면 영풍정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냐? 영풍정밀 전체 주식의 43%를 매수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684만 주입니다. 684만 주인데 자, MBK가 고려아연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아연의 주주 중에 하나인 영풍정밀 이 주식을 인수한다. 자, 그래서 0.8% 정도 지배력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684만 주를 매수하겠다고 또 공개 매수를 얘기했는데 이건 얼마에 매수하겠다고 했느냐? 무려 2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려 아연이 얼마만큼 중요한 기업인지 여러분들 여기서 체감하셔야 되고요. 고려 아연 쟁탈전을 위해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지금 뒤가 없는 그러니까 벼랑 끝 치킨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장씨 일가 쪽에는 사모펀드의 큰 손인 MBK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MBK에서는 최대 고려 아연 인수에 2조 원을 쓸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당 2만 원에 684만 주면은 이거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풍 정밀에 관련해서도 최대 공개 매수 가격 2만 원까지 684만 주 공개 매수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영풍 정밀 같은 경우가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종가가 9,370원이었던 9월 12일 대비해서 지금 상한가 쳤잖아요. 자, 왜 상한가까지밖에 못 올라갔겠어요? 공개 매수 가격은 2만 원인데 무조건 사주겠다라고 하는 가격이 2만 원인데 12,180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당일날. 자, 그러니까 이 2만 원까지는 뭐다? 상방이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다른 종목들 보면서 물려 있는 종목 아이고 아이고 하고 다른 종목들 보면서 어이구 얘네 상한가 갔는데 내가 어제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기 전에 지금 보이고 있는 뉴스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꿰고 있다라고만 하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활용해서 추석 이후에 3, 4일 동안 큰돈 버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이 차트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이런 상황이
향후 어떤 뉴스로 인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생길지 지금부터 무조건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원입니다. 영풍 정밀 같은 경우 2만 원. 자, 29.99% 어제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오른 겁니다. 자,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라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목요일일 텐데 목요일이 되면은 2만 원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상한가 또 가요, 이거. 그러니까 3연상 가는 게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이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풍 정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 특히나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 만약에 장시일과 인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로 회귀하는 것 이하로 충격파를 받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풍 지주사도 마찬가지, 영풍 정밀도 마찬가지, 나머지 이제 엮여있는 종속회사들, 상장사들은 고려아연의 어떤 지배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휴지 조각.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호 지분을 최씨 일가, 그러니까 현재 최기호 회장 쪽이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려아연 계열 분리가 들어갑니다. 자, 계열 분리 들어가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게 호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아연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린 거예요. 최씨 일가가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세게 불러서 최기호 회장 일가의 우호 지분 쪽이 확정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열 분리의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더 이상 영풍의 종속회사가 아닐 거고 배터리 관련된 신사업의 시너지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더 상승세 탄력을 붙어가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최씨 일가가 확보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영풍 쪽에서 뭐예요? 이 공개 매수 가격을 상한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2조 원에 145만 주 최대 확보하겠다. 최대 한 주당 137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137만 원까지 공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거 단기적으로 봐서는 영풍정밀인데 중장기적으로 뉴스의 흐름을 따라 봐야 될 거는 뭐다? 고려아연이 메인이다 이겁니다. 고려아연은 MBK가 어느 정도까지 진짜 작정하고 달려드느냐에 따라서 공개 매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상회할 가능성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씨 일가는 또 다른 우호 세력으로 어떤 그룹주들을 또 데리고 올지 관련된 뉴스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추석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해놓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종목 고려아연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거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매수 매도 타이밍만 저기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대응 전략 지금 마련을 해놨거든요. 영풍 정밀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고려 아연 때문에 영풍 정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 영풍 정밀이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리는지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메인입니다. 메인터넌스예요. 자, 그러니까 고려 아연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주가는 상방이다. 무조건 상방이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상방이 열릴지 매도 타이밍 잡으시려면 고려 아연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언제 매수 매도 들어오면서 평단가를 유지할지 요 관련된 자료들 대응 전략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셔서 좋은 정보 취합하셔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신 다음에 극대화된 수익 노리실 수 있기를 제가 좀 바라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010-8103-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기 두 글자, 앞에 두 글자죠. 고려 혹은 영풍 이렇게 보내주셔도 대응 전략 무료로 제가 전송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추석 때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관련한 주가 변동 얼마만큼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추석 끝나자마자 시초가에 잡으셔가지고 극대화된 수익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우리가 뭐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망했다.
뭐 해외 트럼프가 되느냐, 뭐 해리스가 되느냐 때문에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주식 망한 거 아니냐, 국장은 역시 안 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선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오늘 영상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말씀드리는 게, 자, 하루에 30분 투자, 그러니까 30분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면 매일마다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거 생태계를 아시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오늘은 현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9월 4일 날 제가 이걸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추천했던 종목이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자, 샤페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거리는 뭐 차치하고요. 왜 이걸 갖다가 하루 30분 투자에 길잡이로 말씀을 드리는지 차트만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문자 보내드렸냐? 시초가에 2,6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자, 그리고 9시 30분 넘어서, 그러니까 30분 안쪽에 혹시나 고점이 3,000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샤페론이에요. 자, 보시면 크게 차트를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시간, 매수 시간이 언제냐? 매수 가격 2,600원대가 9시 정확하게 정각입니다. 9시 정각. 그러니까 시초가 땡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는 2,490원부터 시작을 했지만 1분도 안 돼가지고 2,600원 선을 돌파한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때 매수를 하신 거죠. 만약에 제 말씀대로. 자, 그러면 쭉 치고 올라가서 얼마에 팔아라? 3,000원에 팔아라고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매도 시간은 언제일까요? 9시 38분입니다. 30분 안쪽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15.38%. 시초 이후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꼭 하나씩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5개에서 6개 종목에 이런 똑같은 동일한 흐름이 포착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매일마다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노리는 주체가 누굴까요? 노리는 주체가 이거 사모예요. 사모펀드예요. 이거 추적을 다 해본 결과 사모펀드의 수급이 최근 일주일 동안 심상치 않게 이제 움직이던 종목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부분이 바이오에서 나옵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뉴스를 이제 퍼뜨리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전의 차트에 뭔가 심상치 않은 수급 현황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급등하면은 얘네가 천장을 정해놓고 이제 시키겠구나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포착이 되는데, 9월 4일 날 추천드린 종목이 이제 샤페론이었기 때문에 설리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9시에 사서 9시 38분, 그러니까 38분 만에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38분 투자해서 15.38%입니다. 매일마다 이런 종목 하나씩을 건드리시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텐베거 종목들한테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한테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9월 5일 날 문자 보내주셨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자, 9월 6일 날 제가 뭘 추천을 드렸냐? 원택입니다. 자, 6,200원에 사서 6,700원에 파시면 된다. 자, 원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 5일 단타 추천주 원택. 자, 9월 4일 날 저한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자, 원택 똑같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자면 여기. 자, 매수 시간 언제입니까? 6,200원에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6,200원 도달 시점이 언제냐? 9시 13분입니다. 9시 13분. 자, 그리고 6,700원에 매도해라 했는데 6,700원에 딱 들어간 구간이 9시 33분입니다. 자, 20분 텀 만에 매도를 다 진행하신 겁니다. 자, 20분 만에 6,200원에 사서 6,700원에 매도하셨어요. 자, 장 시작하고 얼마? 30분 가량입니다. 30분. 장 시작하고 3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만 집중하셔서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서 움직이시면 하루 8% 이상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보여드릴까요? 자,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날. 자, 보시면 9월 6일 금요일 날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고, 자, 9월 10일 날 제가 뭘 추천드렸느냐? 한농화성입니다. 자, 18,000원에 사셔서 19,800원에 매도 가격 필히 지켜주신 다음에 매도를 하셔라.
자,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이슈 있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 있고 여러 가지 뉴스도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제가 8시 50분에 매수 매도 가격 정확하게 일러드린 게 한농화성이었습니다. 자, 한농화성 보실까요? 자, 매수 시간 9시입니다. 자, 장 시작하고 최초 시작 가격이 17,750원이었는데 1분도 되지 않아서 18,0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1분 만에. 자, 여기서 매수하셨죠? 자, 매도 시간 언제입니까? 19,800원에 매도해라. 10%거든요. 9시 23분입니다. 그러니까 23분 만에 10% 수익률 정확하게 보고 나오시는 건데 이후에 더 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 비교해 보시죠.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장 시작 30분 만에 올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습니까? 일자예요. 자, 다음 보시죠. 자, 원택 보겠습니다. 장 시작 후 30분 동안 급등을 합니다.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이 저항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시죠. 한농화성입니다. 더 짧아졌죠, 시간이. 자, 장 이제 끝까지 시초가 이후 최고점 찍을 때까지 얼마 걸렸다? 23분이에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여드릴까요?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 자, 클리노믹스인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더 짧아졌죠? 장 시작하고 나서 매도 시간, 목표 지점까지 달성되는 시간이 11분 걸립니다. 11분. 그러니까 이거는 700원에 사서 800원에 매도해라. 시총 굉장히 작고 갖고 놀기 쉬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나타날 거다라고 찝어드린 건데 10분도 안 됐어요. 8분 동안 매수 매도 끝내시고 수익 14.28%가 얻어가진 종목이 클리노믹스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마다 한 종목씩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린 거는 고려 아연과 영풍 정밀이지만 그런 종목들 이외에도 우리가 장 망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끊임없이 매일마다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해 보고 있는 종목들에 어떤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창 들여다보시고 그때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셔가지고 10%씩만 복리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누적된 수익률은 거의 뭐 10배, 2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뭐 쌀 하나 갖다가 두 알씩 매일마다 두 배로 늘리면은 몇 마가 가만히가 되는지 여러분들 다 이제 그 동안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런 식으로 매일마다 여유 자금 갖다가 하루 30분 투자를 하셔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자잘한 종목에서 찾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만 하루에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런 종목들 건드리셔서 30분 안쪽에 투자 끝내시고 나머지는 내 본업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즐기든지 좀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추천받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추천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010-8120-3321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종목 선정 그리고 저희 종목 분석에 큰 도움 된다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슈코리아 큰 돈 벌 수 있는 종목들 관련한 내용 가지고 와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